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국왕 수상 선출제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들이 보면은 너무나 불행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분열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런 어떤 그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데, 제가 2019년도에 쓴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2019년도에 쓴 글이 있는데, 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호주에서 이게 찍은 사진인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도 국왕이 있죠. 국왕인 영국 수상, 영국의 여왕이 국왕이 됩니다. 영국의 여왕. 그러니까 영국의 여왕이 호주에는 총리가 있고 사실상 국가 수반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한국은 강력한 외교와 국방, 복지를 위해 국왕 선출제를 실시해야 이렇게 제가 2019년도 7월 13일 하노이 사무실에서 쓴 글이에요. 제가 이제 호주에 다녀와서 쓴 글인데 여기 보면은 한국은 강력한 외교와 국방, 복지를 위해 국왕 선출제 실시해야 고종 황제는 왜 대한 제국을 선포했겠는가?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제가 국립한국국제대학교 특임교수,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법인 이사장 이렇게 해서 글을 썼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에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은 강력한 외교력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국방력이다. 과거 조선의 역사에서도 그러했듯이 우리는 열강들에 둘러싸여 눈치 보기에 급급했고 친일파, 친러파, 친중파, 친미파, 친영파 등 계속해서 여기저기부터 생존하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는가? 고종 황제는 이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강력한 자주적 국가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일본이나 열강들이 허락할 리 없었을 것이다. 이에 고종 황제의 대한제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일본에게 나라를 내어주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구심점을 형성하고 있고 2차 세계대전 패망에도 불구하고 천황을 지켜냈다. 우리는 왕을 강제로 잃고 나라까지 다 빼앗겼었다. 영국은 지금도 국왕을 중심으로 연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페인, 덴마크, 모나코, 리히슈타인, 캄보디아, 요르단, 태국, 부탄, 쿠웨이트, 레소트, 모로코, 스와질랜드, 통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도 국왕을 두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들은 왜 불행할까?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암살당했고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감옥에 갔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했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에 갔다. 한국에서는 어떤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불행할 것이다. 과거에도 지금도 팔을 나누고 서로를 죽이고 음해하는 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왕 선출제를 통해 국왕이 국민 통합을 이뤄야 된다. 그리고 국왕은 외교, 국방, 복지에만 관여하고 내치는 수상이 정계해야 한다. 수상은 당연히 선출제라야 한다. 대통령이 국내에서 가장 천하게 욕먹는 나라, 어떻게 외교가 가능할까? 국왕은 외교, 국방 그리고 복지를 통해 존경을 받고 국민 통합과 구심점이 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한다면 선출을 통해 계속 연임이 가능해야 한다. 수상은 내치에 집중해야 한다. 수상이 직접 외교, 국방, 복지 외에 장관을 임명하고 책임지고 정치를 해야 한다. 지금 글로벌 시대다. 필자가
해외에서 활동해 보니 한국이 지금처럼 우물안 개구리같이 내부에서 서로 헐뜯기를 일삼타가는 다시 나라를 빼앗기거나 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정말 심각하다. 대수술이 필요할 때다. 국가를 개조하여 글로벌 시대에 강력한 외교 국방 복지가 넘실대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 일본, 호주, 중국, 베트남, 캐나다 관련 일을 하면서 필자는 한국의 정책과 정치인들 수준과 공무원들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실감하게 됐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한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정치인들의 이기심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이익단체, 속물들과의 뒷거래가 만나 나라가 침몰하게 될 것이다. 고종 황제의 대한제국의 꿈, 그리고 외교 국방에 대한 중대함, 그리고 국민의 복지, 우리는 지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필자는 과거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최첨단 외교력과 국방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세계 각국과의 연합에 있다. 한국은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지고 볶고 하기를 그만둬야 한다. 한배국가연합, 한蒙국가연합 등 국가연합을 이뤄가면서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역을 넓히고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전라도 경상도 싸움만 계속하다가는 다시금 구한말 겪었던 수모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일본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왜 나라를 빼앗겼고 그때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뭘 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왜 지켜드리지 못했는가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 지금 정치 상황과 공무원들의 복지 부동 졸속 행정 행태를 보면 필자는 강력한 국왕이 나타나 이들을 모두 정신교육대로 보내 정신 개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우수한 민족인데 서로 헐뜯고 파벌 싸움을 반복하여 나라의 국운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보면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고 정치인 공무원들의 비리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미는 것을 참아낼 길이 없다. 재외국민들과 교포들이 척박한 환경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는데 저 한국 울타리에서는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싸움만 일삼고 공무원들은 복지부동 졸속 행정 무책임한 태도만 일삼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한 방에 싹 쓸어버리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게 된다. 2019년 7월 13일 하노이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 당시에도 해외에서 이런 생각들을 깊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또 감옥에 가고 또 반복할 거예요. 그리고 창피합니다. 저는 가정도 아버지가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요즘에 집에 와도 자식들이 뭐 누워서 TV나 보고 있고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그리고 엄마도 아버지를 막 몰아세우고 이러면은 그게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 가정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예? 아니 가족 구성원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하고 어머니를 무시한다. 그러면은 그 가족은 해산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해산.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 동반자법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그냥 대통령을 국민들이 계속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국내에서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저 해외에서 봤을 때 창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국왕이 있는 나라들을 가보니까 거기는 함부로 못해요. 거기서는. 왜냐하면은 국왕이 있다라는 것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 통합의 대상. 그래서 벨기에에서도 국왕이 취임할 때 또 일본에서도 일왕이 취임할 때 보면은 항상 국민 통합을 위하여 또 국가 수호를 위하여 국왕에 취임을 합니다. 국민 통합. 그래 이게 굉장한 지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혜. 왜냐하면 우리나라 보세요. 여당 야당과 나눠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음모로 또 감옥에 쳐놓고 죽이는 걸 반복적으로 합니다.
또 검찰이 대통령을 또 수사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끝나질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정말 발전해 나가기 힘든 그러한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왕 선출제를 하되 우리는 국민 주권주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교 국방 복지를 위하여 국민 통합을 위하여 국왕 선출제를 하되 그런데 국왕을 누가 선출해요? 국민이 선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주권주의를 강화시키되 국민 주권주의의 폐단이 뭐냐면 이 양당 구조에서 서로 죽이고 음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움직이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죽이고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국이 바보라서 국왕을 둘까요? 영국과 프랑스는 국왕을 단두대에다가 놓고 목을 쳐버렸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계속 심하고 누군가 또 나타나가지고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서 또 황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왕벌을 보면 우리가 자연 구조를 이해하게 되는데 여왕벌이 있단 말이에요. 여왕벌. 그러니까 이 침팬치 세계에서도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도 어쩔 수 없어요. 인간에게도 뭔가 존경할 대상, 뭔가 구심점이 될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국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왕. 그래서 국민이 선출하는 국왕 선출제를 도입해서 외교와 국방을 강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복지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수상은 수상으로서 내치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국왕은 계속 연임이 가능할 수 있게끔 대신 국민이 선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왕 수상 선출제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국왕 국민 주권주의로서의 국왕제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군주제는 저는 반대합니다. 군주제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왕이 주인인 세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왕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세상, 국민이 주인인 세상이 돼야 된다. 하지만 국민 통합과 그리고 이게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국민 통합, 그리고 구테타 방지, 또 관광 수입. 만약에 저 경복궁에 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관광 수입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겠죠.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존경할 대상이 없다라는 게 슬픈 거예요. 아버지도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어머니도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선생님도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이 제가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시는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자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학생이 저한테 와서 교수님 사과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나 망신 줬으니까 빨리 사과하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우리나라 교육은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교육 공무원 있을 때도 학생들이 경찰한테 고소를 했어요. 경찰한테 고소를 한 이유가 고소가 아니라 경찰을 부른 거죠. 경찰을 부른 이유가 체육 시간에 기본 운동을 좀 더 시켰다라는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 운동 우리가 목도 풀고 어깨도 풀고 뭐 허리도 풀고 다리도 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 선생님은 그냥 체육 시간에 뛰어놀아라 했는데 저는 기본 운동을 시켰다라는 이유로 경찰이 온 거예요. 경찰하고 제가 막 싸웠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아니 내가 학생을 때린 것도 아니고 학생을 뭐 인권 저거 한 것도 아니고 수업 시간에 준비 운동을 시켰다고 경찰이 오는 게 말이 되냐 지금. 그냥 교감 선생님이 와가지고 막 정 선생 그만하시고 좀 뭐 참으라고 막 그래서 교감 선생님 이게 참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예? 학생들 앞에서 경찰이 이렇게 뭐 준비 운동 시켰다고 출동해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을 이게 진짜 우리가 존경받아야 할 선생님인데 선생님을 이렇게 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막 그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에는 내가 이 교육 공무원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나라가 망가졌다. 왜냐하면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을 펼쳐 나가니까 세상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군사부 일체는 둘째 치더라도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존댓말을 썼거든요. 저는 학생들한테도 항상 존댓말을 썼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로만 교수님, 선생님하고 무시하고 학점이 왜 이거밖에 안 나왔냐. 그리고 학생들이 다 100% 거의 100% 항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평가자인 교수가 점수를 준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 반발하고 이러면은 이게 도대체 뭐 평가를 어떻게 하는 소린가? 예?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교수님한테 만나자고 연락해가지고 이게 일부러 유혹하는 거겠죠. 유혹해갖고 선생님 문제를 좀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면서 결국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영국처럼 명예혁명을 했다든지 해서 그래 그 우리가 그 국왕은 두고 군림은 하되 통치는 안 한다. 영국처럼 그렇게 두고 일본처럼 그렇게 두고 우리가 정치를 했다라면은 우리가 구심점이라든지 국민 통합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 존경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존경할 대상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는 진짜 뭐 삼식이니 밥식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시해 버리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아버지 무시하고 아빠가 어머니 무시하면 자녀들도 부모를 무시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 학부모가 선생님 따귀를 때리고 예, 학생들이 선생님 무시하고 이게 교육이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도 그냥 개판이 돼버린 거죠. 개판.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든 뭐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존경할 대상이 없는 이러한 나라가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 주권주의로서의 국왕 선출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르면은 길을 틀어막고 듣지 않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이런 의견들도 있고 저런 의견들도 있고 좀 생각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하다 보면은 좀 공감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